햇살이 따스한 어느 가을 오후, 65세 이기만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은행 앱이 떠 있고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메뉴를 누르고 있었다. 2년 전 은퇴한 후부터 아내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뱅킹을 배웠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집에서도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보, 민준이한테 용돈 보내야지. 이기만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그래, 이번 달 학원비도 올랐다더라. 30만 원 정도 보내면 되겠지? 아내 순희 씨가 부엌에서 대답했다. 이기만 씨는 손자 민준이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30만 원을 이체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손자에게 용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작은 행복이었다. 자, 이제 마트 나갈까? 이기만 씨가 일어나며 말했다. 부부는 나란히 동네 대형마트로 향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야채 코너를 둘러보는 이기만 씨의 모습은 여느 은퇴자와 다르지 않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결제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다. 작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기만 씨.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제는 은퇴 후 소소한 행복을 누릴 시간이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거나 가끔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다. 며칠 후 화요일 오전 이기만 씨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다. 입금 5만원 잔액 124만 7천원 입금자 김. 이기만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김라는 이름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순희 씨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뭐야, 잘못 보낸 건가? 이기만 씨가 중얼거렸다. 괜찮겠지. 나중에 연락 오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곧 은행이나 보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기만 씨는 그 5만원을 그냥 놔두기로 했다. 내 돈이 아니니까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신고할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금요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기만 씨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확인하는데 화면에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계좌 거래 정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왜 내 통장이 막혀 있는 거야? 이기만 씨는 당황했다. 그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까지 20분을 기다려야 했다. 네,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가 접수되어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상담원의 말에 이기만 씨는 귀를 의심했다. 보이스피싱이요? 아니, 저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유입 경로로 사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좌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못 써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이기만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그날 오후 이기만 씨는 순희 씨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큰 난감함을 겪었다. 정기검진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승인이 거부되었다. 카드가 이상한가 봐요. 다른 걸로 해보세요. 병원 직원이 말했다. 하지만 주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카드들이 모두 막힌 상태였다. 결국 순희 씨의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간신히 비용을 지불했다. 집에 돌아온 이기만 씨는 한숨만 깊어졌다.
손자 민준이 학원비 자동이체도 안 될 테고 각종 공과금도 문제가 생길 것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빠 혹시 어디 투자하셨어요? 저녁에 아들이 전화로 물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걱정되어 연락한 것이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정말 억울한 상황이야.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해서. 혹시 모르니까 아빠도 조심하세요. 아들의 말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이기만 씨는 가족들마저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 더욱 서러웠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기만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5만 원 입금된 것뿐인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본인이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마치 범죄자가 된 듯한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계좌가 막힌 지 한 달이 지났다. 이기만 씨는 매일 은행과 경찰서를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조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것 뿐이었다. 생활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연금은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각종 자동이체는 모두 중단되었다. 카드 사용도 제한적이어서 현금으로만 생활해야 했다. 손자 용돈도 순희 씨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기만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당신 통장 문제 알죠? 풀어주고 싶으면 얘기 좀 해요. 이기만 씨는 순간 희망을 느꼈다. 혹시 은행에서 연락하는 건가 싶었다. 예, 어디서 연락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통장이 영원히 못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해요.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면 통장 풀어드릴게요. 2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평생 그 통장 못 써요. 이기만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게 무슨 사기 아니에요. 사기. 어차피 당신은 이미 사기꾼으로 찍혀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전화는 뚝 끊어졌다. 이기만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처음에 5만 원 입금부터가 함정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통장을 범죄 연루 통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었다. 이런 수법을 통장 묶기 사기라고 부른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여보, 이거 완전히 사기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였던 거야. 이기만 씨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순희 씨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어. 이기만 씨는 즉시 경찰서에 달려가 모든 상황을 신고했다. 담당 형사는 그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통장 묶기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 무작위로 소액을 입금해서 그 계좌를 범죄 관련 계좌로 신고한 다음 나중에 피해자에게 접촉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에요. 그럼 저는 완전히 피해자인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푸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절차상 어쩔 수 없거든요. 결국 이기만 씨의 계좌가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추가로 2개월이 더 필요했다. 총 3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주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겪은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카드 결제가 안 되어 현금만으로 생활해야 했고 각종 자동이체가 중단되어 연체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가족들의 의심 어린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다. 계좌가 풀린 후에도 후유증은 남았다. 온라인 뱅킹을 사용할 때마다 불안했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기가 무서워졌다. 작은 금융거래에도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기만 씨는 조용히 말했다. 사기는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말하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이제는 알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한 번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이기만 씨는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동네 산책 모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바로 은행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 때문에 통장이 막혔다고 협박하는 전화 오면 절대 속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이기만 씨에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신종 사기의 위험성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도 이기만 씨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진다. 단 5만 원의 입금으로 시작된 악몽 같은 경험.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신종 사기 통장 묶기. 언제 당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